안녕하세요. 신지한 마케팅의 신지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GFA 광고 소재를 만들 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신지한 마케팅의 프로 마케터들이 자료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공개할 겁니다. GFA 광고가 지면, 연령, 성별별로 성과가 다르지만 소재가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이 소재를 기획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 꿀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경쟁사의 상세 페이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상세 페이지라는 건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사에서도 고심하고 고심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했을 거잖아요. 먼저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GIF, 영상, 광고 문구를 캡처해서 한 공간에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광고 문구를 썼는지, 왜 이런 이미지, GIF, 영상을 넣었을지에 대해서 제작자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고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메시지가 와닿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기초 화장품 광고를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수분 크림이었어요. 즉 보습이 메인 소구점이었겠죠. 어느 회사나 강조하는 이 보습 소구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표현할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료조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브랜드의 상세 페이지를 조사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떤 브랜드에서 이런 GIF,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미지를 넣어놨더라고요. 뭐냐면 식빵 있잖아요. 식빵의 반쪽에는 보습 제품을 바르고 반쪽에는 보습 제품을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토스트기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토스트기에 빵을 꺼냈는데 반쪽은 까맣게 익었고 반쪽은 거의 멀쩡한 거예요. 이 소재에서 제가 팅 하고 온 거예요. 너무 잘 표현했다. 내가 지금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보습이 된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구나.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광고 소재를 기획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토스트기가 아닌 과일 건조기, 오븐기, 드라이기 이런 키워드들로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후 효과에 대해서 소재를 기획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클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전환율도 높게 집계되었어요. 두 번째, 구매평입니다. 경쟁사의 구매평을 평점 높은 순간 낮은 순으로 분석합니다. 경쟁사의 상품 내에 상세 페이지를 쭉 보고 소스를 얻었다면 이제 구매평, 상품평 리뷰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오픈마켓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 들어가서 리뷰를 분석하는 거예요. 평점 높은 순으로 설정을 해서 위에서부터 100개든 1000개든 쭉 읽어보세요. 엑셀이나 메모장을 켜놓고 다 옮겨 적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서 수집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제가 다 옮기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주 보이거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평점이 높은 순의 그런 평들이 있을 거예요. 제형이 이렇다 저렇다, 가볍고 느낌이 이렇다, 끈적거리지 않는다, 발림성이 좋다, 속 건조가 해결이 됐다, 아침에 바르고 나가서 퇴근할 때까지 건조한 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파세요 등등등 이런 고객의 소리가 모여 있거든요. 여기에 광고 문구의 소스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메디 신지한 제품은 출근할 때 바르고 나가면 저녁까지 유지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유지성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구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구에서 주는 메시지, 저희가 사용하는 말투 말고 고객이 사용하는 이 말투에서 힌트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쓰는 단어들이나 표현법을 저희가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낮은 평점 순으로 설정해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쭉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쌀국수 밀키트 광고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들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경쟁사 스토어에 낮은 평점순을 보다 보니까 주로 면발이 뚝뚝 끊어져서 도저히 젓가락으로 집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CS 답변으로는 가이드로 제시해놓은 2분 동안 끓이시면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만 달리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바로 저희 샘플실로 가서 제가 광고해야 하는 쌀국수 제품을 직접 끓여봤어요. 이거다. 안 끊기는 거죠. 제가 5분 동안 끓여봤는데도 생각보다 잘 안 끊기는 거예요. 다리로 돌아와서 광고 문구를 짰어요. 이렇게 끓였더니 죽이 된다고 우리 거 면발이 탱탱해서 당면인 줄. 재밌죠? 면치기를 해도 안 끊어지는 쌀국수, 탱탱하게 안 끊어지는 쌀국수, 좀 과장해서 오버한다면 재밌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줄넘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만들고 GFA 광고를 진행했더니 성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경쟁사의 상품 평을 보다 보면 낮은 평이든 높은 평이든 아이디어들이 거기 다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거, 고객이 불만족스러운데 뭐가 불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퐁글퐁글이라는 표현이 전혀 뭔지 몰랐어요. 퐁글퐁글. 근데 뷰티 유튜버들이나 뷰티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조금 뭐 말랑말랑, 좀 이렇게 건조하지 않고 이렇게 수분이 촉촉하게 들어온다라는 표현으로 퐁글퐁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표현 같은 것들도 여기 힌트가 다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쟁사 광고 소재의 벤치마킹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경쟁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파악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화장을 조금 보태자면 화장실에서도 GF의 광고가 나오는 공간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스크롤하고 클릭해보고 내 상품 카테고리에 관련된 여러 브랜드들의 광고들을 계속 수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꿀팁입니다. 사업자분들의 마케터분들한테 광고를 수집해오고 클리핑해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공부를 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쇼핑몰 대표님들도 직접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광고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광고를 기획을 하는구나, 이런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 광고 소재들이 캡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 핸드폰 카메라 앨범에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몇 날마치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보이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 계속 광고로 집행하네? 계속 노출시키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보였는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 성과가 없는, 전환 성과가 없는 광고 소재들을 쇼핑몰 대표님들이나 광고주분들께서 장기간으로 계속 광고로 노출시킬 일은 드물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 소재는 돈 벌어다 주는 소재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죠. 이거 저번에 봤던 소재에서 문구를 비슷하게 계속 수정을 하네? 근데 소구점을 계속 공통되게 해서 이 문구가 잘 나오나 보다. 이 소구점이 잘 먹히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보여지는 경쟁사의 광고를 계속 캡처해서 한눈으로 보고 수집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또 광고 소재를 더 분석하기 위해서 GF의 광고 소재 말고도 다른 광고 소재를 찾아보기 위해 경쟁사 쇼핑몰에 방문을 해보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 인스타그램 피드나 유튜브에 광고 소재가 나올 거예요. 이걸 리마케팅 기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다뤄볼게요. 광고 소재에 나오는 영상이나 이미지에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 문구, 이미지, 이런 무엇인지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계속 캡처하고 쇼핑몰에 방문해서 방문한 방문자에게 보여지는 이 광고를 계속 제가 받아보면서 메시지, 문구,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계속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라이브러리에서 광고 소재를 또 자료 수집을 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GF의 광고 지면에서 경쟁사의 광고를 몇 개 봤어요.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타 라이브러리에 들어간 다음에 해당 브랜드를 다시 한번 또 검색을 해보고 컨텐츠로 또 쭉 보는 거예요. 근데 GF에서 보던 소재들이 메타에도 있다? 그 말은 성과가 있는 소재들을 리사이징을 해서 사이즈를 바꿔서 다른 매체에 올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소재가 꼭 성과 소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 소구점들이, 이 메시지들을, 이 이미지들을, 이 문구를 참고해서 컨텐츠를 기획해봐야겠다. 힌트를 얻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부분들이 대부분의 마케터분들이나 쇼핑몰 사업자분들이 정말 이 작업들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왜냐?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고 출근길에 퇴근길에 굳이?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매출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경쟁사의 광고를 찾으려고, 참고하려고, 레퍼런스를 따려고 시작했던 건데 다른 여러 광고들을 보게 되면서 표현법이 굉장히 신박한걸? 이미지는 진짜 굉장히 클릭하고 싶은걸? 이런 학습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값진 경험들을 합숙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컨텐츠, 유의미한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광고 소재들을 만들 수 있고 실력이 늡니다. 자, 다음에는 맘카페, 블로그,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레퍼런스 자료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